은여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한동안 물을 끼얹은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신미안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령인 마법사예요. 어차피 스스로 마법을 깨우칠 것이나 우리가 튀어나이인 만큼 마법의 기초를 튼튼히 가르친다면 더 빨리 마법을 연성하여 대지의 모든 종족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에요. 하이어 본태령은 한하령에게 요정 마법을 전수해도 좋다는 의견이에요. 서열 4위 원로요정 남세롬이 말했다. 하령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요. 학문에 대한 그 아이의 천재성도 보았고 성격 또한 나무랄 데 없이 조아 요정 모두를 잘 따랐고 요정 모두가 그 아이를 예뻐함도 알아요. 천성이 착하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예의가 발라 절대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마법사가 될 거예요. 하여 저도 찬성이에요. 서열 1위 원로요정 가온이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남세로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저도 몇 번 하령이와 함께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마다 그 아이의 언행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의 마법을 전해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 아이는 장담하건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하여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자 서열 8위 원로요정 유니슬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반대예요. 물론 하령이의 모든 것에 대한 앞서 두 분의 말씀에 이의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성격은 그가 처한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요인과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전수한 마법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이번에는 서열 5위 수가람이 일어섰다. 제가 하령이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서 악의 본성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격은 변한다고 말하지만 요정의 눈으로 본 그 아이는 지고지순의 선함 그 자체였어요. 이 극치의 선을 지닌 그 아이의 성격은 어떠한 환경적 요인과 주변과의 관계에 의해 변할 리는 없다고 봐요. 하여 저는 찬성이에요. 신미안이 말했다. 여러 원로님들이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원로님은 말씀해 주세요. 서열 3위 원로요정 벼라가 말했다. 지금까지 들은 찬반 의견이의 견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찬성이에요. 서열 2위 원로요정 온세미로, 서열 6위 원로요정 금나래, 서열 7위 원로요정 유한이가 차례로 벼라의 말에 동의하면서 찬성을 표시했다. 신미안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원로요정 한 분이 반대를 하셨지만 진수령 정령계를 위한 진정어린 마음에서 그리 하셨으리라 믿어요. 저를 포함 8명이 찬성을 해주셨으므로 오늘부터 한하령에게 요정마법을 전수하겠어요. 요정마법을 전수해줄 스승으로 한하령의 어머니인 예령 한청요를 임명합니다. 다음 날부터 한청요는 마력의 흐름을 읽고 하단전과 중단전인 심장의 마력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마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요정마법의 기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4절 마법여정.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한하령이 진수령 정령계에서 마법을 배운 지 10년, 한하령이 이곳에 온 지 18년이 되었다. 이미 요정마법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마법을 창조해낸 한하령에게 한청요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한하령이 대마법사가 되려면 정령계에서는 불가능했다. 정령계를 떠나 마법의 여정에서 스스로 깨우치거나 기연을 만나야만 했다. 어느 날 한청요는 엄숙한 모습으로 한하령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하령아, 이 엄마 말을 잘 들어. 너는 이제 이 진수령 정령계를 떠나야만 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너의 마법을 발전시킬 수는 없어. 이미 너는 마법사로 태어났기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없단다. 하여 오로지 대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에서 많은 종족과 맞부딪혀가며 스스로 최상의 마법을 깨우치거나 아니면 기인을 만나야만 해. 하지만 스스로 깨우치는 데는 한계가 있단다.
따라서 반드시 기인을 만나 너의 마법을 완성시켜야 한다. 어머니, 이곳을 떠나기 싫어요. 18년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어떻게 떠나요? 이곳에 사는 모든 요정이 모두를 떠나서는 나의 삶이 너무나 고독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잠재한 마법이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대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마법사가 될 수 없다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마법으로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내 운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너는 마법사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어. 반드시 대마법사가 되어야 한다. 대마법사의 길은 험난하고 고된 여정이란다. 이 세상을 구해야 하는 대마법사가 이곳에서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내 그릇을 키워야만 해. 내가 대마법사가 되면 이 엄마가 위급할 때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엄마를 구할 수 있어. 순간이동 마법이 뭔가요? 우리 요정들이 사용할 수 없는 마법이 아주 많단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순식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법이 순간이동 마법이란다. 또한 내가 접하지 못한 마법 이를테면 시간 조작 마법이라든가 운석 소환 마법 등 이 가공할 마법들은 홀로 터득하기에는 어려운 마법이란다. 그러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새겨 듣거라. 한아령은 한청효에게 처음 듣는 신비한 마법들에 마음이 끌렸다. 마법은 상상 이상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한청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의 일이다. 효란전쟁이 한창일 때 난사국은 효국의 수도 예안성을 뚫고 황궁까지 진입했어. 그야말로 효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황제인 성영제 백효주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었다. 나라와 자기의 운명이 다했음을 자각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자 대신들과 무장들이 가까스로 이를 막았지. 란사국의 무장과 군사들이 천연문을 넘어 황궁의 정전인 태왕전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효국의 무장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이들을 막았으나 역부족이었고 란사국 대장군 김원몽의 칼이 황제의 목을 치려할 찰나에 갑자기 란사국의 장병들을 향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자 김원몽의 칼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김원몽은 간신히 버티다 뒤로 자빠졌지. 란사국의 병사들은 폭풍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결국은 넘어지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 란사국의 장병들 모두 정전에서 밀려나자 순간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작은 운석들이 란사국의 장병들을 향하여 떨어지기 시작했어. 바로 운석의 비였다. 대마법사만이 시전할 수 있는 최상승 운석 소환 마법이었지. 이렇게 란사국의 병사들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며 퇴각했다. 효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숨을 쉬었지.